감옥에서의 하룻밤 연작 쇼츠 동화 통합본이여 마이길어.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쇠조각들이 부딪히며 내는 울음 같았어. 낯선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혔지. 축축하게 스며든 돌벽의 곰팡이 냄새, 오래 묵은 녹슨 쇠의 비릿한 맛,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신음소리. 그것들은 하나같이 여기서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어. 그녀는 두 손으로 얇은 옷자락을 움켜쥐었지. 억울한 사연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이제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어. 이곳에서는 무죄주장도 항변도 의미가 없지. 오직 살아남는 일만이 남아있었어. 좁은 독방에 갇히자 곧 정적이 밀려왔지. 그러나 그 정적은 비어있지 않았어. 창살 너머의 발자국, 낮게 웃는 수감자들의 속삭임이 뒤섞이며 그녀의 심장을 조금씩 조여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 빛이 없는 공간에서는 시계가 필요 없었지. 단지 심장박동 소리만이 밤을 새는 시계가 되었어.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 규칙적이면서도 묘하게 느릿한 걸음. 마치 누군가 그녀가 깨어있음을 알고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듯 했어. 쇠창살 너머로 그림자가 드리웠지. 교도관이었어. 그는 아무 말 없이 감방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지. 짙은 그림자 속에서 눈빛만이 번뜩였어. 차갑게 빛나면서도 그 이면에 묘한 갈증이 숨어 있었지. 그녀는 무심코 시선을 피했으나 그 눈빛은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처럼 그녀를 붙잡고 있었어. 첫날 밤이지. 낮게 흘러나온 목소리가 돌벽에 울려 퍼졌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 목소리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그 순간 알 수 있었지. 위협, 동정 혹은 다른 무엇,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정할 수 없는 건 교도관의 그녀에 대한 관심이었어. 교도관은 허리에 찬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더니 잠시 그녀의 감방 문 앞에 멈추어 서 있었지.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어. 그러나 좁은 감방 안에는 물러설 곳이 없었지. 그가 곧장 문을 열지는 않았어. 대신 작은 물병을 꺼내 창살 사이로 내밀었지. 마셔. 리아는 금방 목이 마르니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손을 뻗었어.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그의 손이 닿을 듯 말 듯 스쳤지. 그 짧은 접촉조차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 단순히 물을 건네는 행위였지만 그 순간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돌았지. 물병은 싸늘했지만 입술에 닿는 순간 뜨겁게 변했어. 그녀는 목을 축이며 눈을 감았지. 그녀의 억눌렸던 감정이 잠시 해방되는 듯 했지만 곧 눈을 떴을 때 다시 마주친 건 그의 시선이었어. 그 시선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지. 교도관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오히려 방 안의 고요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지. 그녀는 물병을 쥔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물병을 바닥에 내려놓았어. 차갑게 식은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지. 밤은 아직 길었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지. 이 밤이 생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으나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어. 그녀는 차가운 바닥 위에 몸을 웅크린 채 귀를 기울였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탁한 숨소리, 누군가 침대틀을 두드리는 규칙적이지 않은 박자. 그것들은 인간이 내는 소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원초적이었어. 잠시 후 인접한 감방에서 누군가 킬킬거리며 속삭였지. 비웃음을 늘어뜨린 여성 수감자들의 목소리는 불편한 그림자처럼 감방 안에 스며들었어. 새로운 여자가 있대. 말끝에 섞인 웃음은 짐승의 숨소리처럼 탁하고 끈적거렸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끌어안았어. 마치 그 조롱이 자신을 향해 창살 사이를 뚫고 들어올 것만 같았지. 그때 멀리서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어. 낮고 음산한 속삭임은 순식간에 멈췄지. 교도관의 등장만으로도 수감자들은 숨을 죽였어. 그러나 그녀는 다르게 느꼈지. 마치 어둠 속에서 그 발자국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심장처럼 또렷하게 느껴졌어. 문 앞에 선 그림자가 다시 그녀의 공간을 가로막았지. 잠은 좀 자나? 낮게 묻는 목소리였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 대신 눈을 감은 채 귀로만 그의 숨결을 느꼈어. 창살 사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살아있는 기척이 다가왔지. 숨이 섞이는 거리, 침묵이 그들 사이를 바라보고 있었어. 잠시 후 교도관은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지. 작은 초콜릿이었어. 배고플 테니 먹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 쇠창살 사이로 건네받는 순간 두 손가락이 스쳤어. 그 접촉은 짧았으나 전율은 길게 남았지. 초콜릿이 허기를 면하기엔 부족했지만 그녀의 가슴을 울린 것은 교도관의 지나친 관심이었어. 교도관은 잠시 머물렀다가 발걸음을 옮겼지. 다시 멀어지는 그의 걸음에 맞춰 복도 끝 어둠에서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렸어. 저런 건 우리한텐 안 주는데 전현한테만 주네. 전현한테 딴맘 있는 거 아니여? 비웃음을 늘어뜨린 여성 수감자들의 목소리는 불편한 그림자처럼 감방 안에 스며들었지. 그녀는 담요를 가슴에 끌어안았어. 얇디 얇은 천이었지만 오히려 그 빈약함 때문에 그의 손길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지. 귀를 막아도 어둠은 소리를 뚫고 들어왔어. 웃음, 발자국, 쇠창살의 떨림.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긴장으로 가슴에 내려앉았지. 그리고 알았어. 이 감옥에서의 하룻밤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시선과 숨결이 자신을 밤새도록 흔들고 있다는 것을.
밤은 더 이상 깊어질 수 없을 만큼 깊어졌지. 달빛조차 닿지 않는 감옥 복도는 이제 살아있는 어둠의 몸속 같았어. 숨소리 하나, 발끝의 움직임 하나가 무겁게 메아리쳤지.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 밤은 그녀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지. 피부에 스치는 냉기가 그녀의 신경을 일깨우고 있었어. 그때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 그러나 이번에는 규칙적이지 않은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어.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발소리였지. 그녀의 심장이 그 속도에 맞춰 불규칙하게 뛰었어. 창살 너머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지. 교도관이었어. 그의 손에는 등불 하나가 들려 있었지. 희미한 불빛이 간방 안에 번지자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어. 잠들지 않았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가까이서 들렸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그의 눈을 바라봤지. 차가움과 갈증이 교차하는 눈. 감시자의 눈이 아니라 밤을 함께 견디는 또 다른 인간의 눈이었어. 그는 창살 가까이 몸을 기울였지. 밤은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길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 말은 필요 없었지.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쇠창살을 잡았어. 차갑게 식은 쇠의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지. 마치 억눌린 모든 갈망이 그 작은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듯했어.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지. 교도관은 조심스럽게 감옥문을 열고 들어왔어. 이곳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그의 목소리는 숨이 가쁜 듯 거칠었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녀의 작은 감방 안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 주위는 고요했어. 다른 수감자들의 기척도 멀리서 들리던 잡음도 사라진 듯했지. 마치 감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오직 두 사람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 등불에 불꽃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떨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에 겹쳐 놓았지. 수창살은 그림자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했으나 그 위로 겹쳐진 두 사람의 경계선을 지워버렸어.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긴 밤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이미 감옥의 금기를 넘어 한 몸이 되어가고 있었지. 새벽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찾아왔어. 감옥의 창살 사이로 스며든 빛은 희미했으나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감미로웠던 감각들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선명했지. 그녀는 벽에 기대앉은 채 눈을 떴어.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지. 오히려 전신이 긴장과 열기로 달아올라 아직도 떨리는 듯했어. 쇠창살 너머 복도는 텅 빈 듯 고요했지. 피부에는 차갑고도 뜨거운 잔상이 동시에 새겨져 있었어. 멀리서 또 다른 교도관의 호각 소리가 들려왔지. 쇠문들이 차례차례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감옥 안을 흔들었어. 교도소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 그러나 그녀의 안에서 무너진 질서는 다시 세워지진 않았어. 기상. 교도관의 목소리가 복도에 가득 울렸어. 여성 수감자들의 투덜거림과 욕설이 이어졌지. 그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 잠시 후 간밤에 교도관이 복도를 걸어왔지. 그의 표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굳게 닫혀 있었고 눈길조차 쉽게 주지 않았어. 창살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잠깐 마주쳤지. 짧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 하지만 그녀는 온몸이 다시 긴장하는 것을 느꼈어. 그것은 밤새 나눈 사랑의 기억을 서로가 공유하고 있다는 징표였지. 그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다른 감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지.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오히려 더 많은 말이 숨어있는 것 같았어. 새벽은 결국 찾아왔고 감옥은 다시 일상의 규칙 속으로 움직이고 있었지. 그러나 그녀에겐 더 이상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었어. 오늘 이 아침이 마지막이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다시 살아났지. 그녀는 숲과 강 사이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깊이 숲을 사랑했고 약초로 약을 지을 줄 알았지. 그러다가 20살이 되면서 깊은 숲속에 아담한 집을 짓고 혼자 살았어. 숲속에서 달빛이 차오를 땐 노래를 부르곤 했지. 그녀는 가끔 자신이 만든 약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치료해줬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의 손길 덕분에 상처가 아물고 열이 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멀리했지. 그녀가 마녀일지도 모른다는 헛소문 때문이었어. 그녀가 마녀라는 소문은 바구리라는 영감탱이 신부가 몰래 퍼뜨리고 있었지. 바구리는 어느 날 고해성사를 하러 온 그녀를 아무도 없는 성당 안에서 겁탈을 했어. 그녀가 이 사실을 폭로한다고 하자 협박을 했지. 넌 숲속의 마녀야. 살고 싶으면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 후로 바구리는 툭하면 그녀를 성당으로 불러내 겁탈을 하곤 했어. 그녀는 슬펐지.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어. 그렇지만 마음속엔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었지. 그녀는 보름달이 뜬 날 밤 마을로 내려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 나는 성당에 늙어빠진 바구리 신부를 사랑하는 서쪽 숲의 마녀라네. 그런데 하필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늙은 신부 바구리의 깸에 빠져 그녀를 마녀로 몰아갔지. 마녀 재판은 형식적이었고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었어. 오늘 마을 앞 광장에서 마녀 화형식이 있대. 어젯밤 들어왔던 저 아리따운 처녀가 마녀래. 성당의 지하 여자 감옥은 아침부터 술렁이기 시작했어. 아침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포승줄에 묶인 채 교도관들과 성당의 기사들에 의해 끌려나가고 있었지. 그때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간밤의 교도관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어.
끌려가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지. 걱정하지 마. 마을의 청년들이 지켜줄 거야. 그날 아침 마을 광장 마녀 화형대 밑엔 장작 더미가 쌓여 있었어. 그녀는 기둥에 묶여 있었고 하늘엔 해가 구름에 가린 채 붉은 기운을 깔고 있었지. 늙은 영감탱이 바구리 신부가 성당 기사단의 호의를 받으며 나타났어. 아침 공기엔 아직 밤의 서늘함이 남아있었지. 마녀 화형대 장작 더미 위에 선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어.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고요했고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도착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 바구리 신부가 자신이 들고 있던 횃불에 불을 붙였어. 불꽃이 점차 피어오르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 타닥타닥 횃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노래처럼 울렸어. 마치 오래된 악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지막 곡조를 뽑아내는 것처럼 말야. 신부가 들고 있는 횃불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과 맞닿을 때 그녀는 마녀 화형대 기둥에 묶인 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 그녀의 입술은 미약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 그 순간 그녀의 실루엣은 불에 삼켜지는 희생자가 아니라 불꽃을 날개 삼아 떠오르는 새 같았어.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고 넋을 잃은 채 화형대에 묶여있는 그녀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 어른들조차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떨림을 느끼고 있었어. 늙은 영감탱이 바구리 신부가 횃불을 마녀 화형대 장작 더미 위로 던졌지. 마른 장작 더미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 추악한 영감탱이 바구리 신부가 만들어낸 마녀 재판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빛의 형상이었지. 그녀는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마녀의 화형대 기둥에 묶여 있었지만 달빛 숲속에서 자주 불렀던 꿈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그때였지. 한 무리의 마을 청년들이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들고 나타나 마녀 화형대의 불을 끄기 시작했어. 그리고 복면을 한 청년이 용감하게 뛰어올라 기둥에 묶여있는 그녀를 구했지. 그러자 성당의 기사단이 마을 청년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 마녀 화형식을 거행하던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지.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몇몇 마을 사람들이 성당의 기사단을 가로막으며 그녀와 청년을 도망갈 수 있게 도왔어. 그러나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지. 다시 마녀 화형대 위로 올라가 기둥을 붙잡고 노래를 불렀어. 그 노랫소리엔 그동안 늙은 영감탱이 바구리 신부가 저질렀던 모든 만행이 들어있었지.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그 노래를 들었어. 거기엔 전염병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바구리 신부가 사람들 몰래 마을 우물에 독을 탄 이야기까지 있었지. 그때 달단양과 삼총사가 왕의 기사단을 이끌고 나타났어. 그리고 늙은 영감탱이 바구리 신부를 체포했지. 그때서야 복면을 한 청년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어. 복면이 벗겨지며 그의 얼굴이 드러났지. 그는 간밤의 교도관이었어. 마녀 화형대 위에서 그녀가 교도관에게 말했어. 수철야, 너 수철이 맞지? 응. 나 수철이야. 초선이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구나. 그녀와 교도관 수철이는 마을에서 몇 번인가 마주친 적이 있었지. 그녀가 독감에 걸린 수철이의 어린 여동생을 치료해 준 적도 있었어. 그동안 수철이는 초선이가 억울하게 마녀로 몰려 처형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파리에 있는 친구 달단양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바구리 신부의 비리는 달단양과 삼총사의 은밀한 수사를 통해 그 모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지. 그 후 초선이와 수철이는 마을 사람들의 성대한 환대를 받으며 결혼을 했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서쪽숲의 마녀라고 불렀지.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마음씨 착한 어여쁜 마녀였어. 끝이요.